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여는 주토피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먼저 다가오는 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요 기업들도 컨센서스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의 족쇄를 살짝 벗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대단했습니다. 매출은 10조 원에 달했고 순이익은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출고량은 약 14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무배출 차량에 부여되는 크레딧을 다른 차 완성차 업체에 팔아서 발생한 수익금이 4,500억 원으로 순수 전기차 판매만으로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로 지난 분기에 실패했던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 50만 대 중 3분기까지 약 32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고 마지막 남은 4분기의 목표 판매량까지 추가 18만 대의 판매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테슬라의 목표가 뜬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의 시향 포인트는 첫 번째, 대주주 요건 변경의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느냐. 두 번째,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민첩한 대응. 세 번째로, 환율 하락이 주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먼저 대주주 요건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 국회에서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와 가족합산 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원 요건은 3년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어 양도세 3억 원 요건을 고수하고 가족 합산만 폐지하는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지금 시점에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지만 시장은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의 변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는 전년도에는 연말 매도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 대주주 요건이 25억에서 15억으로 변경됐을 때 17년 연말 5조에 달하는 매물이 나왔었고 19년도 5조에 살짝 못 미치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낮아져도 주식 투자자의 1.5%만이 대상자이기에 시장에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적은 대상자에게 적용되었을 때도 개인들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특히 시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말에 나오는 물량이 많은데 올해는 시장 수익률도 좋은 와중에 대주주 요건 이슈로 더욱 크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개인에게 더욱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주주 요건 변경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과 소형주에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특성상 수익 실현보다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수익률을 높이기 원하는 개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코스닥과 소형주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번 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1천억 원을 매도했으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123억 원만 매도를 했고 가치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와 같은 가치주를 매수하며 리스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액도 지난달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아직도 개인이 받아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불안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미국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겨울 시즌의 예측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두 기사에 당선자 예측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과 같은 대역전극을 확신하고 있으나 미국 자본시장은 바이든 쪽으로 줄을 선 모습이었고 시장도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해지며 바이든의 당선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자체로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 합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며 내수와 실물 경제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올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코로나 백신의 임상이 뇌 이상 부작용으로 중단되며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실물 경제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많기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접근하길 바란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불안해지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대책점에 있는 중국의 환율이 상승하며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원화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수출 지표에서 코로나 충격에서 이제 막 헤어나온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환율 하락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도 현재의 환율 방향이 지속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 경제 구도를 가지고 있어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차익이 줄어들어 실적이 악화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 하락에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시장의 안정을 기다리는 것과 한국보다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 자금의 흐름이 중국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겨울 시즌의 3가지 포인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위 3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 실현이 가능한 소형주나 성장주는 미국 대선 전에 현금화해서 보유하거나 대형주 위주로 매수해놓고 대주주 요건 변경 관련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나 안정적인 종목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내년 1분기 내에 다시 복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형주나 성장주는 여러 가지 이슈에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1.5% 정도의 투자자만이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심리적 불안감으로 개인의 매도 물량은 나올 것이고 실적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기관들도 연말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기에 소형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대형주의 3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경기도 회복세가 접어들어 4분기에도 큰 실적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된 수치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장 하락에 크게 두려워 마시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연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